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케미시아라는 캠핑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캠핑카인데 이 캠핑카의 이름이 왜 케미시아이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캠핑 위드 샤샤의 약자입니다. 샤샤와 항상 많은 곳을 여행하고자 하는 취지로 구매를 하였고 지금도 벌써 7년째 잘 운영하고 있어요. 이 캠핑카는 6년째인데 그 전에 요거보다 더 작은 캠핑카를 한 대 운영을 했었어요. 캠핑카는 세 가지의 타입이 있어요. 케미샤는 그 중에서 C타입에 해당하는 캠핑카입니다. 타입 A 캠핑카는 보통 보면 버스 같이 거대한 캠핑카에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B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르노 마스터나 벤츠 스프린트, 솔라티 이런 거에다가 안에 내장을 해서 만든 캠핑카고요. C는 우리 케미샤 같은 트럭이나 이런 쪽에 캐빈을 얹어서 만든 차량이죠. 케미샤의 외장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캠핑카들은 서비스 도어라는 문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외부로 필요한 것들을 쉽게 꺼내고 적재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보통 캠핑카에 많게는 한 7, 8개부터 적게는 2, 3개까지 서비스 도어가 다 달려 있습니다. 저희 캠미샤 같은 경우에는 뒷문에 보면 220, 12V 조명, 워터펌프 그리고 바닷가나 오염된 부분을 씻을 수 있도록 외부 샤워 수전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편리합니다. 운전석 캐빈 가장 뒤쪽에도 작은 서비스 도어가 있어요. 이것은 반대쪽에 큰 서비스 도어와 연결이 돼서 물건을 싣고 나르기 편해요. 보통 출입문인 메인 도어는 조수석 쪽으로 나 있어요. 안에 가구나 레이아웃에 따라서 위치는 조금 다른데요. 케미샤의 경우는 중앙에 나 있습니다. 메인 도어로 진입을 하면 보통 캐빈 내 모든 곳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입구가 됩니다. 케미샤는 봉고 차량을 베이스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에이스 발생이 되고 이러면 기아 같은 데 가서 정비를 하시면 편하죠. 벙커베드에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창이 있고요. 그리고 메인 도어를 지나서 주방 쪽으로 음식을 할 때 환기를 시킬 수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중간형의 유리창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창고로 진입할 수 있는 서비스 도어가 큰 게 있죠. 메인도어 옆면에는 선반이 하나 내장되어 있어요. 이 선반은 피워서 커피나 라면 같은 거 간단하게 요리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보관은 다시 접어 두시면 됩니다. 이건 추가로 장착한 건데요. 220, 12V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TV를 안에 셋탑하고 연결해서 영상을 출력할 수 있는 단자를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출고 후에 차량 뒤쪽에 언더 발전기를 하나 장착을 했어요. 3kW짜리 야마하 발전기를 개조한 건데요.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여름에 에어컨 가동할 때 전기가 전혀 딸리지가 않아요.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휘발유 발전기에 저소음 전용 머플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시끄럽지는 않아요. 사용할 만합니다. 언더 발전기에 휘발유를 한 20L 정도 넣을 수 있는 연료 주입구고요. 220V 한전 인입구거든요. 그러니까 캠핑장이나 220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220 전기를 직결로 에어컨이나 기타 가정용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인버터를 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220, 12V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빼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청수 탱크 140 청수 탱크에 물 채우는 잠금 장치로 되어 있어요. 이제 카세트 변기 이제 블랙워터를 빼내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SOG 달려 있습니다. 이건 이제 냄새를 외부로 배출하는 환기팬입니다. 그리고 어닝 달려 있고요. 차량의 운전석은 봉고 트럭하고 동일합니다. 오토매틱을 사용했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제로 추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좌석 같은 경우에는 오래 운전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천연 가죽 시트를 사용한 레이싱 시트를 엠보를 많이 넣어서 편안하게 해줬어요. 헤드레스트도 큼직하게 해서 편안하게 했고요. 이렇게 해야 장거리 운전 다닐 때 편안합니다. 그리고 요 중간 방석은 제가 직접 만들어준 우리 샤샤 자리예요. 우리 샤샤 여기서 운전할 때마다 항상 잠자고 편안하게 같이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바닥과 도어 같은 곳에는 방음 방진 작업을 다 해줬어요. 아무래도 트럭이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떨림들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흙바지도 사제로 주문을 해서 맞췄어요. 그래서 항상 청소가 용이하게 그렇게 작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 주차를 오래 하다 보니까 햇빛에 상당히 이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단열재를 제가 몇 번 실패하고 재단을 해서 이렇게 유리창에 전면 그 다음에 좌우 윈도우에 끼워 넣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오래 주차를 해도 실내 온도가 40도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장재라든가 가죽이 삭지를 않아요. 이 작업은 아마 해주시는 게 유지 보수 관리에 굉장히 편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캐빈과 운전석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해서 자크를 통해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전할 때도 차량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손실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막아놓고 그렇게 다니도록 했어요. 그리고 캐빈이 막혀있기 때문에 후면은 이렇게 디지털 미러를 선택을 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곳으로 화면을 보고 운전을 합니다. 크게 이질감은 느껴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트럭이다 보니까 운전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륜이나 후륜 같은 것들도 알루미늄 휠로 다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고성능으로 좀 바꿔줬습니다. 특히 전륜 같은 경우에는 터져도 주저앉지 않는 럼플렛을 바꿔줬고요. 그리고 후륜 쪽에는 판 스프링을 덧대고 롤링 방지 장치를 덧대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주행 안정감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쇼바도 가스 쇼바로 다 바꿔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먼저 이 캠핑카는 말 그대로 모터홈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작은 이동식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도 있고요. 가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인데요. 전기는 외부 태양광으로부터 충전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220을 꽂아서 충전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달리면서 주행 충전기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충전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메인 컨트롤 보드인데요.
이게 이제 모든 전기를 관리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면 메인을 켜주고,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TV나 오디오나 라이트나 인버터나 제가 좀 따로 달아낸 건데 12V 셋탑 전원, 그 다음에 포컬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외부 그 발전기입니다. 언더 발전기 이렇게 구성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나갈 때는 전기를 다 꺼 주셔야 돼요. 이걸 끄면 전기가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보드에 있는 전기 관리, 각 기기별 관리가 손쉽게 되어 있고요. 요즘은 더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아까 그 주행 충전기 레더하고 연동이 된 건데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런 게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캠핑카의 전기장치는 좌석 아래에 무게 분배를 고려해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케미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인산철 배터리 두 개를 연결해서 480 암페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하나가 240이거든요. 두 개를 연결해서 지금 480 암페어 정도를 상시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 자동차 시동 배터리라고 부르죠. 그 자동차 시동을 걸고 그 자동차에 뭐 에어컨을 가동하고 이런 기본적인 전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시동 배터리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주행 충전기인데 이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레드악이라는 올인원 제품을 제가 돈을 좀 더 주고도 처음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태양광에 들어오는 전기와 그 다음에 그 주행 충전, 그 다음에 220 외부에서 꽂는 전기들이 여기서 다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유럽 쪽 제품이다 보니까 태양광이 충만할 때는 외부의 전기를 꼭 꽂아도 태양광으로 충전이 됩니다. 뭐 그린 에너지라는 정책을 유럽이나 이런 데 잘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기는 이 쇼트가 되면 화재 위험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전문 업체에 의해서 의뢰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이왕하실 때 이 주행 충전기나 이런 것들은 좀 좋은 제품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게 인버터입니다. 인버터는 뭐냐면은 자동차의 배터리가 12V거든요. 근데 220으로 전기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에어컨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전기들 가정에 있는 전기를 가져서 사용할 때 그때 이제 요게 12V를 업 해서 220으로 변환을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용량이 있는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3kW 짜리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보통 뭐 보면은 뭐 2kW 짜리 이런 거를 해주는데 이왕 하실 때 좀 큰 걸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절책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외부에서 220을 꽂았을 때 인버터 220 변환하고 이런 것들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쪽만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달린 초창기에 제가 2016년도에 샀을 때는 이게 없어서 굉장히 주의를 했어야 돼서 여기 보면 인버터라는 버튼이 항상 따로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주면 여기서 삐 소리가 나면서 이제 220이 인가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밖에 220이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충돌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220이 꽂혔을 땐 이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꺼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여기 보셔도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캠핑카를 운영하시려면
조금 정기적인 그런 그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얘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품은 제가 이제 추가로 장착을 한 건데 뭐냐면은 220을 꽂거나 인버터를 사용하거나 뭐 모든 걸 했을 때 저기 그 시동 배터리 이쪽으로 전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12V로. 그래서 배터리를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 사락당에 오면 항상 전기를 3일씩 꽂아주기 때문에 시동을 걸지 않아도 자동차 배터리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6년이 넘었는데도 배터리가 아주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배선을 하셔서 이렇게 안전기 달고, 여기 보면 안전기도 하나 달고요. 220에서 따서 장치를 해 놓으시면 전기만 220을 꽂았을 때 항상 충전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도 편리한 것 같아요. 제가 했는 작업 중에 가장 잘한 작업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의자 밑에 내장되어 있는 전기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의자를 항상 이렇게 그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휴지 박스가, 보통 보면 차량들이 어디인가 이렇게 외부로 손쉽게 퓨즈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면 이 퓨즈가 나간 거죠. 그러면 해당되는 퓨즈를 갈고 뭐 이렇게 유지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도 아마 요즘은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 차는 좀 한 6년 정도 되다 보니까 좀 이런데 요즘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자기 유저의 필요성에 의해서 전기를 건드려서 하는 건데, 제 같은 경우에는 무시동 히터의 무시동 히터 박스가 밑에 있거든요. 그게 겨울에 되면 디젤이 응고돼서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때 열선하고 온도계를 내서 누르면 지금 현재 박스 온도가 20도고요. 그러면 영하로 떨어지면 시동이 이 무시동 히터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럴 때 이거를 넣어주면 열선에 의해서 무시동 히터에 디젤 파라핀이 응고된 걸 좀 녹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월하게 무시동 히터 작동이 돼요.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이제 워터 펌프고요. 물 펌프를 따로 빼서 여기 했고,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이 배터리 내부에 여름에 온도가 높을 때 환기를 시켜주는, 이렇게 환기가 됩니다.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고, 그래서 항상 여기를 적정한 온도로 해줄 수 있도록 세팅을 했어요.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한 장치입니다. 전기는 매우 복잡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캠핑카를 운영하실 때는 전기에 대한 지식을 조금 갖추셔야 돼요.